네, 안녕하세요. 적중률 최고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쌤입니다. 네, 35회 중개사법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요약 직강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좀비 기출이죠.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어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를 잘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도 중개사법 적으시고 교재 이름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중개사법 좀비 기출 특강 실전편 제49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명의신탁합니다. 즉 갑이 그랬죠. 내가 부동산 사면 을 앞으로 등기하기로 부탁해서 을이 생각하면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죠. 그리고 모든 걸 신탁자 갑이 답니다. 평부동산을 매매를 신탁자 갑이에요. 돈도 갑이 줍니다. 여기 제목처럼 등기만 수탁자에게 넘긴 겁니다. 모든 걸 갑이 다 했죠. 병에게 부탁해서 등기만 병에서 을 앞으로 바로 왔죠. 여기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겨서 이게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약정과 등기는 원칙 다 무효가 되죠. 즉 신탁자 갑, 수탁자 을, 갑과 을이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죠. 원칙대로 다 무효가 됩니다. 을 등기 무효가 되네요. 자, 그럼 이 매매는 유효이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갑은 어떻게 소유권 취득할까요? 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으니까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을에게 직접 청구 못합니다. 매도인 병과 매매했죠? 그래서 갑은 매도인 병을 대위해서 말소해야 됩니다. 직접 못해요. 근데 을이 말소되기 전에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제3자 정은 악이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실명법 4조 3항에서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제3자패 선이 없거든요. 악이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탁자 을이 무효이더라도 0이죠. 정은 악이라도 제3자 악이라도 100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처럼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당사자가 3명입니다. 3자가 아니라 갑을병 3명이에요. 그럼 제3자는 딱 정으로 정의했죠. 그러니까 병이 제3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갑을병 당사자가 3명이라 제3자가 정의해서요. 그럼 정은 악이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오늘은 199페이지 1번입니다. 갑과 을은 을소유네요. 을소유 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갑과 병 간의 명의탁 약정에 따라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했습니다. 병에게 이전 등기 이루어질 때 개업공예사가 갑과 을에게 설명한 내용 옳은 겁니다. 문제에서 을소유 부동산인데 갑이 매매했죠. 그럼 신탁자 갑이 매매계약이죠. 신탁자가 모든 걸 다 해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고 등기만 병 앞으로 넘기겠죠. 면 갑이 명의 신탁자고 병이 수탁자가 되고 을이 매도인입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1번 이건 등기 명의신탁이죠. 모든 걸 신탁자 갑이 다 하고 수탁자 병에게는 등기만 맡기기로 해서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그래서 이번 병명의 등기 무효가 되죠. 3번 병명의 등기가 이루어지면 무효죠. 그럼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 을에게 오죠. 4번 매매계약 유효잖아요. 그래서 갑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을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매도인 을을 대위해서 말소하는 거죠. 4번 5번 병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럼 병은 얻은 이득이 없어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행사할 수 없어요. 병이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 병은 얻은 이득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갑은 을과 을소유네요. 또 을소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이 매매계약 체결했죠. 친구 병과 명의사 결정에 따라 을로부터 병 명의로 이전 등기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을이 소유자인데 신탁자 갑이 매매계약 갑이 모든 걸 다 하고 수탁자 병에게는 등기만 맡겼죠. 이게 등기 명의탁입니다. 옳은 겁니다.
기억, 신탁자 갑과 수탁자 병 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입회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약정과 등기는 무효가 되죠. 뭐 종중 배우자 그런 거 아니죠? 둘이 친구가 아니죠? 그럼 무효입니다. 무효. 니은 병이 수탁자 병이 제3자에게 처분하면 횡령죄 성립하지 않아요. 이제 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 어떤 경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디귿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죠.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리을 부동산 병이 취득 못하죠. 그러니까 병에게 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겠죠. 그래서 디귿 리을은 아까 1번 질문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3번 니은과 디귿입니다. 3번 2020년 갑과 을은 갑소유네요. 갑소유 부동산에서 매매계약 체결하였다. 을과 병은 농지법에 보고 쫄 필요 없어요.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연히 그 뭔가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하겠죠. 그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주었다. 그럼 갑이 소유자고 누가 매매했죠? 을이 했죠. 그럼 을이 신탁자, 신탁자가 모든 걸 다해서 등기 명의신탁이죠. 수탁자 병에게는 껍데기 등기만 맡겨서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이제 옳은 걸 물어봤어요. 1번 매도인 갑에서 수탁자 병 명의로 맞춰진 등기는 무효죠. 신탁자와 수탁자가 뭐 종중 배우자 그런 거 아니죠? 등기 무효입니다. 니은 을은 병 무효예요. 그러니까 병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행사할 수 없어요. 병은 소유권 취득 못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얻은 게 없습니다. 디귿 자 매도인 갑태이 맞아요.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라 했죠. 어떻게든 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 대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이제 부동산 실명법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부동산 이취와 면적을 특정해서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구분 소유자 공유로 등기했습니다.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죠. 그럼 이것은 부동산 실명법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은 유효가 됩니다. 부동산 실명법에서 제외되는 것이어서 이건 유효가 됩니다. 니은 배우자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이나 강제배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이땐 예외적 유효가 되죠. 디귿 명의신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무효네요. 무효인 경우 그럼 명의신탁자는 매도인 대위 맞아요. 직접 못하고 매도인을 대위해서 수탁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라 그랬죠. 그래서 옳은 거라 기억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을 상세히 보시려면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동산 실명법 아주 자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꼭 복습해 주세요. 그리고 요약집 이론 강의도 같이 봐주세요. 요약집 합격서 같이 병행하셔야 점수가 더 많이 오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